안녕하십니까. 커말 1급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윈도우즈 7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의 이제 기초적인 기능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제어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이라는 것은요. 윈도우즈 7을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설정을 바꿔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기능들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윈도우 7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가 이제 키보드가 되겠죠. 키보드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글꼴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도록 많이 설정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글꼴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글꼴을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치 및 프린터. 자,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중요한 파트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프린터 설치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프린터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파트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모니터가 되겠죠. 모니터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개인 설정 부분은요, 화면 보호기를 설정을 한다든지, 해상도, 뭐 1024, 768, 뭐 이런 해상도가 있죠. 뭐 해상도를 설정한다든지, 자,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에 가서 마우스를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제어판 있죠. 자, 제어판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제어판이 있습니다. 제어판 누르시면은,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기 기준이라고 해서 작은 아이콘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범주 선택을 하게 되면 범주 형태로 해서 나오고요. 뭐 큰 아이콘, 그리고 작은 아이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판을 선택을 하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보드,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글꼴, 그리고 장치 및 프린터,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키보드는 기능이 간단합니다. 자,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보드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몇 가지 설정 사항이 있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문자 반복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죠. 재입력 시간 그리고 반복 속도, 이렇게 두 가지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커서 깜빡이는 속도가 있습니다. 먼저 재입력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그리고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길게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키 반복 속도 텍스트란에다가 뭐 숫자 1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하는데요. 숫자 1을 꾹 눌러서 연속되게 입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숫자 1을 꾹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입력될 때에 그때의 경과 시간을 잘 보십시오. 자, 꾹 누르시면은 그 다음 입력될 때 약간 길죠, 시간이. 만일 짧게를 선택을 하고요, 이를 꾹 누르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이 이제 입력되는 그 속도가 시간이 이제 짧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를 눌러서 문자 반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과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반복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빠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숫자 1 한번 눌러 보십시오. 쭉 입력되는 속도가 빠르죠. 자, 느리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1 눌러 보십시오. 쭉 누르시면은 천천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키를 눌러서 문자가 반복되는 속도를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커서 깜빡이는 속도, 왼쪽에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이것을 빠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느리게 설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키보드 속성창에서 속성창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언어와 키보드 배열의 변경을 설정할 수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설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글꼴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글꼴이란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명조체다, 뭐 고딕체다 이런 식으로 문서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글꼴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꼴에 대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쇄를 해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꼴을 또 추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확장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TC, TTF, F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T로 시작하는 두 가지, 그리고 F로 시작하는 한 가지, 이렇게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파일들은 이 각각의 파일이잖아요. 그죠? 폰트도 다 파일입니다. 파일이고요. 이름, 자, 만일 1.hwp라면은 1은 이제 파일의 이름이 되고 hwp는 이제 확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자를 보면은 그 파일의 특징,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이제 확장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 드라이브 내에 윈도우즈 밑에 폰츠라는 폴더 내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글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더의 위치를 보시면 이런 그 경로로 해서 이제 글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꼴의 종류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즈 내에 폰츠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이나 폰트나 같은 뜻이죠. 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일 어떤 그 폰트를 하나 선택을 했다. 자, 선택을 하면은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인쇄할 수도 있고 표시할 수도 있고 복사, 삭제, 속성 이런 여러가지 메뉴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꼴을 더블 클릭하면 확인 가능.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true type 글꼴. 자, true type 글꼴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true type의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 파일도 있다. 자, true type의 글꼴이 뭐냐? 자, 이것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화면에 문자를 표시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글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자, 그 글꼴의 대표적인 것이 true type, 그리고 비트맵, 그리고 벡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글꼴 파일의 종류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은 이것은 맞는 설명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꼴을 추가하고요. 삭제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폰트, 그냥 글꼴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알고 있죠. 해당 폴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폴더를 찾아서 해당 그 폰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것도 간단해요. 설치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지우듯이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글꼴을 추가하고 삭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뭐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삭제할 때 어디서 삭제합니까? 그것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메뉴를 이용을 해서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어판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제거 및 변경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꼴을 추가하는 다른 방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글꼴이 있다.
자, 글꼴 A라는 글꼴이 바탕화면에 있어요.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 해당 글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 나오죠. 자,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치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요, 현재 이 글꼴의 이제 경로와 상관이 없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만 아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정답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중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려면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말씀을 드렸죠. 글꼴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을 옮기듯이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글꼴 파일은 PNG 또는 TXT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 자, PNG 같은 경우에는 그림판의 확장자가 되고요. TXT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모장에 이제 확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XT만 잘 아셔도 이게 잘못된 답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글꼴에 있는 그 확장자는요, TTC, TTF, FON 이렇게 세 가지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꼴은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어판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암기를 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기 안 하시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요. 그다음 프린터도 뭐 한 대의 프린터가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대의 프린터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프린터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프린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프린터를 이제 설치하는 순서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은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린터를 이제 설치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장치 및 프린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프린터 추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 보시면은 장치 및 프린터 있습니다. 거기서 또 프린터 추가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래쪽 그림처럼 두 가지 유형에서 선택을 하게끔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로컬 프린터를 추가를 할 거냐, 두 번째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를 할 거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로컬 프린터하고 네트워크 프린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로컬 프린터는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자,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합니다. 로컬 프린터.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는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PC2 입장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린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컬 프린터가 없습니다. 직접 연결된 게 없잖아요. 하지만은 PC1에 이렇게 로컬 프린터가 두 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두 대의 프린터를 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용어 일단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금방 PC2에서 PC1에 있는 프린터를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트워크 프린터로, 그죠?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PC1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PC1 입장에서는 로컬 프린터가 이렇게 있지만은 나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컴퓨터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공유하지 않으면 돼요. 공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프린터 1은 공유하지 않고 나만 사용을 하고요. 프린터 2는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공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C2나 PC3에서 프린터 2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공유 설정되지 않은 프린터 1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프린터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공유할 거냐 말 거냐는 로컬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는 PC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 프린터잖아요. 그죠? 내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로컬 프린터를 설치할 때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PC2에서 자, 이게 공유 설정되어 있어요. 자, 프린터 2를 찾아갈 때 어떤 경로로 찾아갈까요?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먼저 찾아요. 그럼 PC1을 찾겠죠. 자, 이 PC1이 컴퓨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이름. 자, 컴퓨터 이름을 찾고요. 그 다음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자, 프린터 2. 자, 이게 공유 프린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설치할 경우에는 컴퓨터 이름과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개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의 개념 아셔야 돼요. 이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 말 그대로 공유할 거냐 말 거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유된 프린터, 공유되지 않은 프린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된 프린터를 이제 설치할 때,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할 때는 컴퓨터 이름과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설치 과정을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 과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로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C가 있으면은 PC에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결하는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프린터의 포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C에서 외부의 장치들, 프린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통로가 있어요. 1번 통로, 2번 통로, 3번 통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포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통로 중에서 어떤 통로를 이용을 해서 프린터를 연결을 할 거냐, 추가를 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통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드라이버라는 것은 프린터가 제조회사, 만든 회사, 삼성일 수도 있고 LG일 수도 있고 뭐 HP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제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그때의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터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요. 그 각각의 제조 회사별 모델별 그 프린터가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프린터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조 회사하고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터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번, 뭐 1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유. 자, 연결된 프린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요.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과정을 암기를 하시려면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장치 및 프린터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어판에 가서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장치 추가, 프린터 추가해서 장치의 종류, 프린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터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프린터 추가를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자, 로컬 프린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통로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통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자, 임의의 통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제조업체하고요. 프린터 모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논 하고 MP25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해당 프린터가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의 이름을 이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주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 상관이 없죠. 저는 1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자, 이제 공유, 다른 컴퓨터에서도 네트워크 프린터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공유하지 않으면은 다른 PC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공유 안함 하게 되면은 다른 PC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자, 공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공유 1이라고 할게요. 공유 1. 자,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테스트 페이지 인쇄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1이라는 프린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프린터에는 체크되지 않았는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프린터.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출력 버튼 누르게 되면은 동시에 다 출력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출력되면 안 되죠. 한 대의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떤 프린터를 정할 거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 프린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인쇄 명령 수행 시에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다.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기본 프린터를 여기도 기본, 여기도 기본, 여기도 기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특정 프린터의 기본 프린터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된다. 자,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한 경우 반드시 한 개의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건 의무, 필수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자, PC2에서 자, 이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꼭 로컬 프린터만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PC1에서 자,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하고요. 공유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공유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C2에서 이 기본 프린터를 공유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장치 제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되면서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프린터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로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아시겠죠? 왜 프린터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프린터 공유를 왜 설정을 해야 되고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트라는 개념, 드라이버라는 개념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절차 자체를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C1에 로컬 프린터 P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공유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PC2에서 이 공유 설정되어 있는 이 프린터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설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설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프린터에 이제 컴퓨터 이름하고요. 그 프린터의 이제 공유 이름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된 프린터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컴퓨터 이름하고요. 프린터 공유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테스트 페이지 인쇄는 선택사항이고요. 마침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포트를 선택을 하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자동으로 찾습니다.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유된 프린터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자, 앞부분이 컴퓨터의 이름이 되고요. 뒷부분이 이제 프린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럼 자동으로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로컬 프린터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다 그 컴퓨터 내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조회사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기본 프린터가 되지 않겠죠.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프린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프린터 설치 순서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필수적으로는 시작이나 장치 및 프린터 가서 프린터 추가는 필수죠. 프린터 추가를 먼저 하고 첫 번째 단계는 프린터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설치된 프린터의 이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 이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미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 가능하다. 자,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프린터를요,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다시 설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한 대지만은 논리적으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대지만은 A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B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C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복사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프린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면은 기본 프린터로도 정의할 수도 있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자, 이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프린터 공유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유를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를 할 때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결정하지 않고 뒤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일단 해당 프린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공유할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프린터를 선택을 했어요. 자, 현재는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가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번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가서 자, 공유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에 가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공유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없어지죠. 자, 다시 자, 공유를 선택하고 이름을 결정하게 되면은
공유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공유 순서는 어렵지 않죠. 자, 프린터 선택을 하고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바로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탭에 가게 되면은 이 프린터 공유 선택을 하고 공유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로컬 프린터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로컬 프린터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도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린터 인쇄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업을 하고 이제 인쇄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되며, 자,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측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쇄가 끝나면요. 이 아이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을요.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프린터 대화 상자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인쇄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문서, 2번 문서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인쇄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 이제 대화 상자를 이제 잘 조작을 하시면은 여러 개의 문서들을 이제 인쇄를 할 때 일시 중지를 할 수도 있고 프린터의 전원을 끄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대화 상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기능이에요. 여러 개의 문서들을 출력을 이제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100장의 문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20장까지 인쇄를 하고 보니까 나머지 인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프린터의 전원을 꺼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끄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소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해당 문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취소 있죠. 이 명령을 주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더 이상 인쇄가 안 됩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잠시 중단, 일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 다시 시작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되는 중에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당 문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시 중지 있습니다. 일시 중지 명령 주시면은 멈추게 되고요. 다시 시작 누르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또 다시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순서 조정 가능합니다. 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3번을 먼저 출력을 해야 된다. 위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 그냥 문서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hwp다. 자, 1.hwp다 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해당 프린터 아이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인쇄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방법이 그 해당 인쇄 버튼을 해당 문서에 만약 아래 한글이라면은 위쪽에 인쇄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인쇄 명령을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서 프린터 아이콘에다가 끌어다 놓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동으로 두 번째 문서가 인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멈춘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에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PC에 프린터가 1, 뭐 프린터 2 이런 식으로 두 대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가정을 할게요. 프린터 1에 1번 문서, 2번 문서 이렇게 인쇄 대기열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대화 상자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프린터 2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프린터 1이 고장이 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프린터 2로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터의 인쇄 작업이 실패하고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자, 인쇄 대기열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쇄 대기열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인쇄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인쇄 대기열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다른 프린터로 문서를 보낼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프린터 물이 한 장이라도 출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이 한 장이라도 출력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출력이 되었다. 10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라도 출력이 되었다. 그때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쇄 중인 문서를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가 아예 10장의 페이지 중에서 한 장도 출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프린터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요. 해당 프린터에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린터 속성 들어갈 수 있죠. 조금 전 우리가 공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 탭 이용을 할 때 프린터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 들어갔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프린터 속성과 관련된 기능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포트 여기 있습니다. 포트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최대 해상도 확인 가능하고요. 사용 가능한 용지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유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프린터 속성하고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자, 스플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플링. 자, 속성에 들어가시면요.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시면 고급 탭이 있습니다. 자, 고급 탭에 보시면은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스풀이라는 게 있어요. 스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풀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PU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를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CPU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 합니다. 자, CPU라는 것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프린트를 한다라면은 프린트를 하는 그 장치는 어떻습니까? 저속이죠. 프린터는 100장의 페이지를 출력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CPU는 다른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CPU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입출력 장치, 프린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 스플링이라는 기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 이제 저속인 프린터에다가 다이렉트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는 프린터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스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서가 있으면요. 출력 버튼 누르면요. 아래쪽에 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쭉 순서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카운팅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빠르게 문서가 실질적으로 출력되지 않지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은 스풀이라는 공간에 디스크 공간에다가 먼저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먼저 인쇄를 하는 이유는요. 자, 인쇄를 빨리 끝내고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스플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속, 이것은 고속이죠. 비교해서. 그래서 고속의 장치에다가 일단 프린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린트를 한다고 해서 그 A4 용지에서 프린트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프린트하는 그 작업을 여기에다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저장해두고 이제 프린트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으면 CPU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하고 연결이 되어서 출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처리와 인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U가 여기서 서핑을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프린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 여기서 스풀이 되겠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뭐 대부분은 스풀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스풀 기능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스풀 기능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린터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출력하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죠. 속도는 동일해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풀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맞습니다.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자,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이거 틀렸네요. 프린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동시 작업은 가능하죠. 자, 4번.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뭐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답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파일이나 폴더 또는 프린터의 공유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이 되었던 폴더가 되었던 프린터가 되었던 공유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3번에 보시면은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경우에만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뿐만 아니라 로컬 프린터도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자, 공유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 자신의 컴퓨터에 이미 기본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추가하면 기본 프린터가 2개 설정된다. 자, 앞에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프린터가 2개 설정된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공유된 프린터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다. 자, 이거 틀린 말 아니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디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탕화면에만 만들 수 있다 이러면 틀렸지만은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설명이고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3번 프린터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포트 가능하고 해상도 가능하고 용지 가능합니다. 자, 인쇄 중인 문서 이름. 자, 인쇄 중인 문서 이름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프린터 대화 상자, 그죠? 인쇄 대기열에 보면은 쭉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요.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 자,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할 수 없다. 종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취소하시면 되죠. 자, 5번. 자, 인쇄 기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겠습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하여 용지의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인쇄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인쇄 대기 중인 문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린터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인쇄 출력하겠다는 이 명령이 입력되고 난 뒤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버튼이 입력되고 있는 명령이 먼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출력 버튼 누르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서가 있다라면 이 A라는 문서를 출력 버튼 누르기 전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용지의 방향이라든지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그리고 용지의 공급, 그리고 인쇄 매수는 몇 장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출력 버튼 누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리스트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리스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고요. 해당 그 문서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해당 문서 이제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도록. 자, 6번 새로운 프린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없으며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여하여 설치한다. 다른 이름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이 틀렸네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7번 다음은 프린터 설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순서로 연결된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린터 포트를 선택을 한다. 자, B는 설치할 프린터의 유형을 선택을 한다. 자, C는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한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로컬이 되었던 네트워크가 되었던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프린터 추가를 일단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일단 C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것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B가 맞겠네요. 그죠?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확실하게 아셔도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름 입력하고 공유 설정하고 테스트 페이지 인쇄하고 이런 것들은 로컬이냐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픽스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8번 자, 설치된 프린터에 인쇄 관리자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서에서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일시 중지가 취소되어 문서를 다시 인쇄하게 된다.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프린터 대화 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쇄 관리자 프린터 대화 상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전 말씀드릴 때는 이 문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에서 취소 버튼 누르면은 문서 인쇄가 취소가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문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문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또 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은 문서의 인쇄를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서의 인쇄를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일시 중지가 취소되어 문서를 다시 인쇄한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죠. 문서 인쇄 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 중지된 것이 다시 인쇄된다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9번 네트워크상에 공유된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USB 모델인 경우에는 연결하면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USB 메모리 한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USB로 되어 있는 프린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들도 일단 연결하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검색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USB의 기능 중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꽂게 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USB 기능 중에서 다른 기능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핫 플러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USB 주변 기기들을 빼거나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컴퓨터에 연결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운드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장치들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장치들은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요. 그리고 연결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팅이 되어 있는 상태,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꽂았다 빼면 절대로 안 되죠. 하지만 USB 장치인, 카메라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프린터라든지, 각종 장치들,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은 꽂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꽂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자,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번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은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의 설정이 필요하다. 자, 스플링하고요. 기본 프린터 설정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플링 기능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은 프린터 추가 마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자, 프린터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이런 창은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프린터를 일일이
세세한 내용들까지 설정을 해서 프린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윈도우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마법사 형태로 해서 클릭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서 이제 텍스트, 자, 표시되는 텍스트라든지 아이콘 이런 것들의 크기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작게, 중간, 크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자, 이거 무엇을 이제 선택을 하냐면은 텍스트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제 텍스트라든지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 보면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상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기능입니다. 선택을 하면은 같은 기능의 화면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상도 조정하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은요. 모니터의 해상도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거나 모니터나 비디오 카드의 장치 드라이버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방향이란 것은 모니터가 보통 우리 가로로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사용을 하죠. 하지만은 그 세로로 두고 이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터를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나 비디오 카드의 장치 드라이버를 변경을 한다. 드라이버라는 것은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윈도우 7 이용을 하잖아요. 자, 윈도우즈 7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인식을 하려면요. 각각의 장치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게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부분은요. 색을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모니터의 색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뭐 감마, 밝기,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색 보정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마법사라는 것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것을 개인이 알아서 설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는 이렇게 마법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색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2번. 자, 2번은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가로로 되어 있고 1번은 세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1024, 768, 뭐 1080에 1920 이런 식으로 해상도. 만약 이 수치가 커지면은 화면을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방향은 세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용어 몇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모니터를 한 개만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두 개를 이용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수 모니터, 듀얼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 이상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창을 표시할 수 있어서 대규모 바탕화면을 연출할 수 있다.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문서 작업할 수 있도록 창을 하나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웹서핑을 하면서도 웹서핑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문서에다가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업이 좀 쉽겠죠. 화면을 하나만 쓰기보다도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화면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작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각 모니터마다 해상도와 색 품질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각각에 대해서 해상도하고 색의 품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해상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선명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면 더 넓은 영역이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픽셀. 자, 픽셀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십시오. 픽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픽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1024 768이다. 해상도가. 그리고 1080에 1920이다. 이렇게 해상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1024, 그러니까 가로로 1024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고요. 세로로 768개의 픽셀로 화면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픽셀이 하나의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 가로로 1024개가 있고요. 세로로 76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화면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픽셀 하나에 색을 하나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픽셀이 많으면은 좀 더 큰 화면, 좀 더 많은 어떤 그 정보를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픽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설정.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2번에서 해상도 이제 조정하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지만은 모니터나 비디오 카드, 뭐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장치에 대한 그 드라이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급 설정을 선택을 하면은 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선택을 하면요.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뭐 모니터, 문제 해결, 색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어댑터는 만약 이제 비디오 카드, 자, 비디오 카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댑터, 비디오 카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뭐 그래픽 컨트롤러 이렇게 다르게 불려집니다. 자,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모니터와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픽 카드를 뜻하는 건데 이 그래픽 카드에 여기 속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어댑터 드라이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모니터 탭을 선택을 했을 때, 자, 모니터 탭을 선택을 했을 때 화면 재생 빈도라든지 색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재생 빈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화면 재생 빈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재생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화면에 있으면요, 이 화면에서 뒤에 전자총으로 해서 모니터 표면을 빔으로 쏘아냅니다. 쏘아내는데 그 쏘아내는 이제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횟수를. 그래서 만일 이제 이 재생률이 높다라면은 이제 모니터가 그만큼 이제 갱신되는 갱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전자총으로 모니터 표면에 빔을 쏘아 보내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고, 재생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화면 재생 빈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만일 이게 1초에 한 번 쏜다라고 그러면은 1초마다 한 번씩 화면이 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보기가 힘들겠죠.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여주면은, 자, 59Hz라고 하게 되면은 1초에 59번 깜빡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깜빡이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다음 색 부분이 있는데요. 모니터 화면의 색을 32비트, 그러니까 트루 컬러로 할 수도 있고요. 16비트로 해서 하이 컬러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색상 수를 이제 뜻하는 건데요. 더 많은 색상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트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6비트라는 것은 2의 16승계의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1비트다. 자, 1비트면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1비트라는 것은 비트 한 개에 여기서 정보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1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흑백만 표현을 한다. 자, 화면이 흑백이다. 그러면은 1비트. 자, 색의 이제 비트 수는 1비트만 있으면은 흑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부 이제 컬러잖아요. 그죠? 자, 컬러인데 컬러를 트루 컬러, 하이 컬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라면 2의 16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32비트라면 2의 32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루 컬러로 하게 되면 색 표현이 좀 더 풍부해지겠죠. 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자, 6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기능은요,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 되는데요. 화면에 텍스트를 선명하고 부드럽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읽기에 편하도록, 자,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러니까 읽기 편하도록 그런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법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 보여지고요. 자, 이 클리어 타입 텍스트 튜너가 이제 마법사, 그러니까 쉽게 클릭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 설정이라는 것은, 자, 조금 전 우리가 텍스트의 크기를 여기서 100%부터 해서 150%까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 개인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을 100%에서 500%까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DPI를 설정하려면 목록에서 100분율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눈금자를 끄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은 100%부터 500%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좀 전 말씀드렸던 텍스트 크기 3개의 옵션 이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은 디스플레이에서도 개인 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은 제어판에서 바로 개인 설정 기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을 해서 기능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설정이라는 것은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이라든지 창의 색깔이라든지 소리, 화면 보호기, 바탕화면의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을 선택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그림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하려면 이 메뉴 클릭하시면 되고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하려면 이 메뉴를 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탕화면의 배경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창색, 소리, 화면 보기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테마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테마라는 것은 지금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 변경 사항들 있죠. 그러니까 배경 그림이라든지 창의 테두리 색이라든지 소리, 화면 보기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일일이 괜히 그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7에서 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테마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테마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둔 것을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하고 개인 설정은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없는데요. 한 문제만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면 보호기. 자, 화면 보호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화면 보호기에 전원 관리 항목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기능을 수행을 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화면 보기에 들어가면은 화면 보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전원 관리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원 관리 설정. 자,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금방 설명을 했다시피 자, 설정 창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바탕화면 배경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바탕화면 구성에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테마가 아니고요. 그냥 배경을 이제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이 위쪽, 그러니까 개인 설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개인 설정 이제 바로 개인 설정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탕화면 배경에서 이제 테마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창색. 자, 창색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 및 제목 표시줄의 글꼴을 크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급 모양 설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시면은 여기서 그 제목 표시줄 있죠. 메뉴 및 제목 표시줄. 그래서 메뉴를 많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서 크기,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꼴의 이제 크기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글꼴의 이제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맞는 설명이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메뉴, 자, 메뉴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목 표시줄의 글꼴, 자, 글꼴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바탕화면 배경에서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그림을 지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바탕화면 배경에서 여기서 색을 이제 그림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해서 이제 배경 화면으로 이제 사용할 이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판의 기본적인 기능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의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때는 뭐 키보드, 뭐 글꼴, 프린터 각각을 이제 클릭하면서 이제 기능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시험장 가서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어판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설정을 못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만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만 보고도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화면 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기능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바탕화면 배경을 뭐 이렇게 뭐 설명이 나오는데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화면을 머리에 떠올릴 수가 없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 직접 윈도우즈 7의 기능들을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실 때는 문제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제어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길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꼭 실습을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